영안실 앞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제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습니다. 하얀 국화꽃 향기가 코를 찔렀지만 그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딸 수진이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다는 잔인한 현실의 냄새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장례식장 견적서인데요.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사위 박민우의 목소리는 슬픔보다 짜증이 먼저였습니다. 딸이 교통사고로 죽은 지 겨우 12시간. 아직 딸의 체온이 완전히 식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민우야, 그래도 우리 수진이 마지막인데. 마지막이라고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기본으로 하면 되죠, 뭐. 저는 차마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3년 전 이 사위와 딸이 결혼했을 때만 해도 믿었습니다. 성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박민우는 제가 알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여보, 나 혼자 어떻게 살아? 하며 눈물을 흘리던 그가 뒤돌아서면 휴대폰으로 보험금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울다 지쳐 잠든 손녀 하윤이를 보며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정말 사고로 죽은 걸까요? 사고 나기 전날 수진이가 제게 했던 마지막 전화가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그때 저는 무심코 대답했습니다. 뭐가 무서워? 괜찮아. 그게 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장례식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수진이의 직장 동료들, 친구들, 친척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고, 수진아 이렇게 갑자기 가면 어떡해? 아직 젊은 나이에 정말 안타까워. 모두가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남편인 박민우는 영정사진 앞에서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조문객들이 보고 있어.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제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신용만 냈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 한 방울 없었습니다. 조문객이 떠난 밤 시간, 사위는 저를 구석으로 불러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보험금 수익자가 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집도 제 명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가 저희 집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요양원 같은 데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의 장례식도 치르기 전에 저더러 집에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어머니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하윤이 키우면서 어머니까지 모시기엔 좀 버거워서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빨리 저를 떼어내고 싶다는 계산만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하윤이는 어쩌고. 하윤이는 제가 키우죠. 뭐 법적으로도 제가 아버지니까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민우, 너 정말 사람이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제가 무언가 더 말하려던 순간 할머니, 구석에서 자고 있던 줄 알았던 하윤이가 비틀거리며 걸어왔습니다. 하윤이, 깼어? 할머니가 재워줄게. 할머니, 나 배고파. 아이는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배고프다고 했습니다. 8살 아이에게 엄마의 죽음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누군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멀리서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때문에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묘하게 낯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누구지? 하지만 제가 다가가려 하자 그 여자는 황급히 돌아서서 사라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조문하러 왔어서 왜 멀리서 바라보다 가는 걸까요?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재우고 영안실 앞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위는 피곤하다며 근처 모텔에 가서 자고 올 테니 내일 보자고 했습니다. 아내가 죽었는데 모텔에 가서 잘 수 있는 사람. 저는 그가 점점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이신가요?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죄송하지만 내일 발인 전에 꼭 뵙고 싶습니다. 대체 누구시길래? 어머니, 수진이에 대해 알려드릴 게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큰 비밀을 말하려는 사람처럼. 내일 아침 7시에 장례식장 뒤편 정원에서 뵙겠습니다. 혼자 오세요. 그렇게 전화는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대체 누구이며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정원에 한 여자가 등을 보이고 서 있었습니다. 저 어제 전화하신 분이세요? 여자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앞에 선 여자는 죽은 제 딸 수진이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머리 스타일, 눈매, 입술 모양까지. 모든 것이 수진이 그 자체였습니다. 수진아?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딸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저 수아예요. 수진이 쌍둥이 언니요. 수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5년 전 제가 쌍둥이를 낳았을 때 남편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고 저는 둘을 모두 키울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며칠 먼저 태어난 큰딸 수아를 입양 보냈습니다. 부유한 미국인 부부에게. 그게 제 평생의 죄였습니다. 수아야. 정말 우리 수아 맞니? 네, 어머니 저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딸. 하지만 다른 딸은 이미 차가운 주검이 되어 영안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아는 저를 부축해 벤치에 앉혔습니다. 25년 만에 만난 딸의 손은 따뜻했지만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아, 내가 어떻게 해? 어떻게 여기까지? 동생 부고를 봤어요. 미국 한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걸 우연히 봤죠.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제가 입양하라는 걸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도 한국에 가족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몇 년 전부터 동생을 찾고 있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수아야. 엄마가 너를 보낸 게 평생 죄였어. 아니에요. 어머니 저 잘 컸어요. 양부모님이 정말 잘 키워주셨고 대학도 나오고 지금은 IT 회사를 경영하고 있어요. 수아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쌍둥이를 낳고 병원에서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두 아기를 품에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 양어머니가 입양기관에서 받아서 제게 주신 거예요. 평생 지갑에 넣고 다녔어요. 저는 사진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이는, 동생은 어떻게 죽은 거예요? 수아가 물었습니다. 교통사고래 사흘 전에 집 근처에서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그 차에 탄 사람이 동생 혼자였나요? 응. 왜? 브레이크는 밟았나요? 수아의 질문이 이상하게 구체적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러는데 브레이크 흔적이 거의 없었대.
아마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던 것 같다고. 정신을 잃을 이유가 있었나요? 아팠거나 먹던 약이 있었거나. 아니, 건강했어. 그런데 넌 왜 그런 걸 물어보는 거니? 수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수진이가 죽기 일주일 전에 제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메시지로요. 제가 몇 년 전부터 한국 쌍둥이 찾기 모임에 가입해서 활동했거든요. 그걸 보고 수진이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너희 둘이 만났던 거야? 아니요, 만나지는 못했어요.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그 전에 수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가 있어요. 수아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언니, 나 무서워. 남편한테 뭔가 이상한 게 느껴져. 혹시 내가 잘못되면 우리 딸 하윤이 좀 부탁해. 그리고 엄마한테 이 메시지 보여줘. 저는 휴대폰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언제 온 거야? 사고 나기 이틀 전이에요. 그럼 수진이가 남편을 의심했다는 거잖아. 저도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수진이의 죽음이 정말 사고였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멀리서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가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제부를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해? 오늘 발인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제 번호 저장하세요. 수아는 명함을 제 손에 쥐어주고는 재빨리 정원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사위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왔습니다. 응, 좀 답답해서 바람 쐬러 나왔어. 혼자 어디 가시면 어떡해요? 발인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수아가 사라진 방향을 보며 수진이의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 남편한테 뭔가 이상한 게 느껴져. 혹시 정말로? 아니,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구차가 수진이를 화장장으로 데려가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딸의 영정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내가 왜 죽었는지 반드시 알아낼 거야.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윤이는 제 손을 잡고 영문도 모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 엄마 어디 가요? 응, 엄마는 하늘나라 가시는 거야. 언제 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이 끝나고 납골당에 딸을 보내고 나니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요양원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몇 군데 알아봤는데 괜찮은 데 있더라고요. 그래, 하윤이는 제가 키울 거니까 어머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윤이 어린이집은 어떻게 할 건데? 제가 알아서 하죠 뭐.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마치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제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25년 만에 돌아온 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딸이 동생의 의심스러운 죽음을 파헤치기 위해 돌아왔다는 것을. 집에 도착했습니다. 사위는 하윤이를 데리고 먼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잠시 현관 앞에 서서 수아가 준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강수아 강수 CEO Techvision Solutions 1 6505-5484 미국 실리콘밸리 회사의 대표. 제 딸이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수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아야, 엄마야, 우리 만나자.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네, 어머니 내일 오후에 뵐게요. 박민우 씨 모르게요. 저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내 억울함을 꼭 풀어줄게. 그리고 내 딸 하윤이는 절대로 저 나쁜 사람한테 맡기지 않을 거야.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할머니, 하윤이가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우리 하윤이. 할머니. 아까 정원에서 본 그 예쁜 이모 누구야?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이모, 무슨 이모? 엄마랑 똑같이 생긴 이모. 할머니랑 얘기하던 사람. 하윤이가 봤다는 겁니다. 수아를. 하윤아, 그건 저기요, 어머니. 거실에서 사위가 불렀습니다. 하윤이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애가 피곤해서 헛것 본 모양이야. 할머니, 나 진짜 엄마 닮은 이모 봤어. 하윤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사위가 다가왔습니다. 하윤아, 무슨 소리야? 엄마 닮은 이모가 어딨어? 아빠, 진짜야. 할머니한테 물어봐. 사위의 시선이 제게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하윤이가 무슨 얘기 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애가 엄마 보고 싶어서 그러나 봐. 아침 조문객 중에 머리 긴 여자분 보고 착각한 것 같아. 그런가? 사위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사위가 수아의 존재를 알게 되면 모든 게 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수진이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 그대로였습니다. 화장대, 옷장, 책상.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옷까지, 화장품, 액세서리. 평범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책상 서랍 맨 밑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딸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에는 USB 하나와 통장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메모지. 엄마, 내가 이걸 못 드리고 죽었다면 잘못된 일이 생긴 거예요. USB에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언니랑 하윤이 잘 부탁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가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증거로 남겨뒀던 거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움켜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위가 집에 있었으니까요. 저는 봉투를 품속 깊이 감추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사위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슬쩍 보니 보험 관련 서류 같았습니다. 안 주무세요, 어머니? 응. 화장실 갔다 오는 길이야. 그러세요. 저는 좀 정리할 게 있어서요. 그는 다시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USB를 꽂는데도 한참이 걸렸습니다. 파일이 열렸습니다. 폴더 안에는 음성 파일 여러 개와 문서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들어주세요, MP3 라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들리더니 딸 수진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이걸 듣고 계시다면 아마 저는 딸의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민우 오빠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라고? 처음에는 제 착각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점점 확신하게 됐어요. 2달 전부터 오빠가 제 차 브레이크를 몰래 만지는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먹는 비타민에 뭔가를 섞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왜 그러는지 알아봤더니 오빠가 몰래 제 명의로 보험을 여러 개 들었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서류를 위조한 것 같아요.
사고 사망 시 20억이 나오는 보험이에요. 엄마, 저 무서워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신고도 못 하겠어요. 그래서 몰래 녹음을 시작했어요. 다른 파일들을 들어보세요. 오빠의 진짜 얼굴이 담겨 있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1맵3. 잡음이 들리더니 사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안 돼, 아직 안 돼.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아.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보험금 나오려면 최소 2년은 지나야 한다니까. 지금 사고 나면 조사 들어가.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 기다려. 그때 확실하게 처리하자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녹음 2앱3. 이번에는 집 안에서 녹음한 것 같았습니다. 아, 진짜 언제까지 저 늙은이랑 살아야 돼? 오빠, 조금만 참아. 곧 끝나잖아. 수진이만 없어지면 집도 내 거고, 보험금도 받고 장모는 요양원 보내면 되는데. 그럼 우리 결혼할 수 있는 거지? 당연하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자기야. 저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위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둘이 짜고 제 딸을 죽이려 계획한 거였습니다.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녹음 3맵3. 브레이크는 확인했어? 응, 형수님 차 내 친구 정비소에 맡겼어.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대. 들키면 안 돼. 걱정 마, 자연스럽게 고장 나는 것처럼 할 거야. 급브레이크 몇 번만 밟으면 확 끊어지게. 좋아, 일 끝나면 내가 두둑이 챙겨줄게. 저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제 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그의 공범들에게 살해당한 겁니다. 마지막 문서 파일을 열었습니다. 증거자료 덕스. 거기에는 딸이 정리해둔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위가 몰래 가입한 보험, 증서 사본, 사위와 여자의 호텔 체크인 기록, 정비소 입출금 내역, 사위의 대출 기록 3억 원, 그 여자에게 보낸 송금 내역, 모든 게 명백했습니다. 사위는 빚에 쪼들리다가 아내를 죽여 보험금을 타려 했던 겁니다. 저는 USB를 빼서 숨기고 핸드폰으로 수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수아야, 급해. 내일 말고 지금 당장 만날 수 있니?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 수진이가 남긴 증거를 찾았어. 내 말이 맞았어. 사위가 수진이를 죽인 거야.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집 근처 카페로 올래? 주소 보낼게. 네, 30분 안에 갈게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사위가 여전히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응, 답답해서 산책 좀 하려고. 이 밤에요. 위험한데? 괜찮아. 집 근처만 돌 거야. 그럼 제가 같이. 아니야, 혼자 있고 싶어. 저는 서둘러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사위가 뭐라고 말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 수아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저는 수아를 보는 순간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우리 수진이가. 수아는 저를 진정시키고 조용한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꺼내 수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들어봐. 수진이가 남긴 거야. 수아는 노트북을 꺼내 USB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끼고 파일들을 하나씩 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폈다가를 반복했습니다. 모든 파일을 다 듣고 나서 수아는 이어폰을 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새끼 가만 안 둬. 처음으로 수아의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거 증거로 충분해요.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수아야, 이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 몰래 녹음한 거잖아. 불법 녹음이라도 범죄 증거는 인정돼요. 특히 살인 같은 중범죄는요. 수아는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변호사 만나고 바로 경찰서 가요.
그런데 사위가 눈치채면 어떡해. 어머니, 지금은 집에 돌아가지 마세요. 응. 저랑 호텔로 가세요. 제가 방 잡아놨어요. 하지만 하윤이가 하윤이는 제가 데려올게요. 지금 당장. 사위가 안 보낼 텐데. 수아는 결연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숨지 않을 거예요. 뭐, 박민우한테 제가 누군지 밝힐 거예요. 그리고 하윤이를 데려올 거예요. 위험해 혹시라도. 어머니, 저 25년 동안 동생 없이 살았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동생을 찾았는데 동생은 이미 죽었어요. 그 살인마한테 당해서요. 눈물이 수아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동생의 원수를 갚을 거예요. 저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가자. 네, 어머니. 우리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1시.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민우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산책 오래 하시네요. 1시간 넘게.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응, 좀 오래 걸었네. 그런데 옆에 분은 누구세요? 사위의 시선이 수아에게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박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다 당신. 그는 벌떡 일어나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수진이 수아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부 아니, 살인마 박민우 씨? 사위는 뒷걸음질을 치다가 소파에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유령이야. 이게 무슨... 유령이라니? 사람한테 실례네요. 수아는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내 소개를 할게요. 저는 강수아, 수진이의 쌍둥이 언니예요. 쌍둥이. 수진이한테 언니가 있었다고? 사위는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5년 전에 입양 보내서 제부는 몰랐겠죠. 하지만 동생은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이렇게 쳐들어와서. 쳐들어왔다고요? 여기 우리 어머니 집인데요. 수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제부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어요. 뭘 물어보려고. 동생을 왜 죽였어요? 그 한마디에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사위의 얼굴이 잠시 굳었지만 이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수진이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브레이크를 망가뜨려 놓고? 내가 언제 브레이크를. 녹음 파일 다 들었어요. 수아가 말하자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녹음. 수진이가 다 녹음해뒀더라고요. 제부가 정비소 사람이랑 짜고 브레이크 망가뜨린 거. 여자랑 모텔 가면서 수진이만 죽으면 보험금 받는다고 한 것 다요. 사위는 두 손을 휘휘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건 오해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오해? 그럼 경찰서 가서 해명하시죠. 수아가 핸드폰을 꺼내자 사위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잠깐만 전화하지 마. 왜요? 떳떳하면 경찰 불러도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위는 이마에 땀을 흘리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하윤이가 나왔습니다. 할머니 왔어? 목소리 들려서. 아이는 수아를 보는 순간 멈춰 섰습니다. 엄마, 하윤아,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윤이는 천천히 수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아, 그 이모네. 근데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 아이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알아? 응, 알아. 이모가 내 엄마의 언니야. 수아는 무릎을 꿇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하윤아, 이모가 너 지켜줄게. 하윤이, 방에 들어가. 사위가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애를 왜 끼어들게 해? 당장 방에 들어가라고. 싫어요. 하윤이는 수아 뒤로 숨었습니다. 아빠, 무섭게 왜 그래요? 하윤아, 아빠 말 안 들을래? 사위가 아이에게 다가오려 하자 수아가 막아섰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내 딸인데 내가 왜 못 만져?
당신 같은 살인마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 행세를 해요? 이 여자가 진짜! 사위가 손을 들어 수아를 밀치려는 순간 그만해! 제가 두 사람 사이에 섰습니다. 박민우, 이제 그만 실토해. 우리 다 알아. 어머니까지 왜 이러세요? 이 사람 말 믿는 거예요? 수진이가 남긴 USB 다 봤어. 내가 한 짓 전부 다. 박민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USB 그게 어디 있었는데? 수진이가 숨겨뒀지. 내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 아니야, 그건 내가 보험금 20억 받으려고 우리 딸 죽인 거 다 증거 있어.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있다며? 수진이 죽기도 전에 모텔에서 놀아난 그 여자. 박민우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차피 다 들켰네. 박민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맞아요. 내가 다 계획한 거예요. 박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당황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운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3억 빚이 있었어요. 사업 실패하고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사채까지 손댔죠. 그래서 아내를 죽였어? 수아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어요. 근데 보험 상담사가 그러더라고요. 사고사 보험 들면 큰돈 받을 수 있다고. 박민우는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 말했습니다. 그래서 수진이 몰래 여러 개 들었죠. 서류는 내가 다 위조했고요. 미친놈. 수아가 욕을 뱉었습니다. 미쳤죠. 인정해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당장 사채업자들이 집까지 찾아오는데 그게 사람 죽일 이유가 돼? 이유 안 되나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박민우는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수진이랑 살기도 지겹더라고요. 맨날 돈 벌어오라고 잔소리하고. 당연한 거 아니야? 가장이면. 제가 소리쳤습니다. 가장이든 뭐든 난 지겨웠어요. 그래서 여자도 만났죠. 그 여자는 나한테 돈 달라는 소리 안 하거든요. 너 진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박민우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내 딸이 얼마나 너를 믿고 살았는데,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는데. 착해서 뭐해요? 돈도 못 버는데. 박민우는 뺨을 쓸며 비웃었습니다. 수아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2 신고할게요. 하세요. 어차피 증거 있으면 어때요? 박민우는 태연했습니다. 녹음 파일은 불법 수집 증거예요. 법정에서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뭐라고? 그리고 설령 인정된다 해도 난 계획만 했지. 실제로 차를 망가뜨린 건 정비소 친구잖아요. 박민우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사범으로 잡혀도 기껏해야 몇 년이에요. 그 사이 보험금은 내 계좌로 들어오고.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수아가 분노로 떨었습니다. 정신 멀쩡해요. 오히려 시원해요. 그동안 숨기느라 힘들었거든요. 박민우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신고하든 뭐든 하세요. 근데 하윤이는 내 딸이에요. 법적으로 양육권은 나한테 있고. 이 새끼가. 수아가 박민우에게 달려들려 하자 제가 막았습니다. 수아야, 진정해. 어머니, 저 인간이 지금. 알아. 근데 여기서 폭력 쓰면 우리만 불리해져.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박민우 씨, 왜요?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후회. 제가요?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저는 박민우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놈이 감옥 갈 때까지 우리는 절대 포기 안 해. 그리고 하윤이도 너한테 안 맡겨. 법이 있는데 어떡해요? 두고 봐. 저는 수아와 하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나가자. 어머니, 근데 일단 나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우리는 집을 나섰습니다. 박민우는 문 앞까지 따라와 소리쳤습니다. 하윤이, 아빠 버리고 어디가 당장 들어와. 하윤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아빠, 무서워요. 이것이. 너 지금 아빠 말 안 들을 거야? 아빠가 엄마 죽였잖아요.
하윤이의 그 한마디에 박민우는 얼어붙었습니다. 하윤아, 그건 다 들었어요. 아빠가 엄마 죽이려고 계획했다고 했잖아요. 아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전 아빠 싫어요. 할머니랑 이모랑 살 거예요. 우리는 박민우를 뒤로 하고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박민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마 자기가 한 말을 딸이 다 들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수아가 예약한 호텔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하윤이는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진짜 아빠가 죽인 거야? 그런 것 같아, 하윤아. 왜? 엄마가 뭘 잘못했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아빠가 돈 때문에 엄마를 죽였다고. 수아가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윤아, 이모가 있잖아. 이모가 지켜줄게. 이모 정말 엄마 언니야? 응, 쌍둥이 언니. 그럼 이모가 이제 우리 엄마야? 하윤이의 순수한 질문에 수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아니지만 엄마만큼 너를 사랑할게.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수아는 스위트룸을 잡아뒀습니다. 하윤이를 침대에 눕히고 저와 수아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요. 응, 그래야겠지. 그리고 경찰 신고도 하고요. 근데 수아야,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민우 말이 맞아.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인정 안 될 수도 있대. 그래도 해야죠, 어머니. 수아는 결연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생이 목숨 걸고 남긴 증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저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수아야. 내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니?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진이 꿈을 꿨습니다. 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언니가 왔구나. 다행이다. 수진아, 엄마, 언니랑 하윤이 잘 부탁해. 나는 이제 괜찮아.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아는 일찍부터 움직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아는 변호사님께 연락했어요. 오전 10시에 사무실로 오래요. 그래, 잘 됐구나. 우리는 하윤이를 데리고 강남의 한 대형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 김태주는 40대 중반의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시죠.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USB를 건네며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녹음 파일들을 하나하나 들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살인교사입니다. 변호사님, 박민우가 그러는데 불법 녹음이라 증거로 못 쓴다던데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신보호법상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건 합법입니다. 고인이 되신 수진 씨가 남편과의 대화를 녹음한 건 전혀 문제 없어요. 정말요? 네, 오히려 이 정도 증거면 살인교사죄로 기소하기 충분합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사기죄, 문서 위조죄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위조된 보험 가입 서류가 있으니까요. 그럼 박민우를 감옥에 보낼 수 있어요? 수아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살인교사는 최소 무기징역도 가능한 중범죄예요. 김 변호사의 말에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뭔데요? 공범들을 찾아야 해요. 녹음에 나오는 정비소 직원, 그리고 박민우의 내연녀, 어떻게 찾죠? 경찰 수사로 가능합니다. 일단 고소장부터 접수하고 정식 수사를 시작하면 통신기록, 계좌 추적으로 공범들 다 잡을 수 있어요.
김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오늘 바로 경찰서 가시죠.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관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과장은 녹음 파일을 듣더니 즉시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이 정도면 긴급 체포 가능합니다. 박민우를 당장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내 살인교사 혐의로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박민우는 집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수아가 핸드폰으로 뉴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내 살해, 교사 혐의 30대 남성 긴급 체포. 기사에는 박민우가 경찰차에 오르는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잡혔다. 저는 기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수진아, 봤지? 엄마가 해냈어.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공범들이 모두 체포되었습니다. 정비소 직원 이준호, 박민우의 내연녀 최은지, 그리고 계획을 도운 박민우의 후배 김성수까지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재판은 2달 후에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수많은 기자와 방청객들이 몰렸습니다. 언론에서 보험금 살인 사건으로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수아와 함께 법정에 섰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박민우는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우, 피해자 강수진을 살해하기 위해 공모했습니까? 아닙니다. 박민우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그건 그냥 말장난이었어요. 실제로 실행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말장난이라니요? 검사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브레이크는 확인했어? 응, 형수님 차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대. 이게 말장난입니까? 그건 박민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가입한 보험 증서입니다. 총 5개 보험사의 사고사 특약을 중복 가입했으며 수익자는 모두 피고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입 서류의 서명은 피해자의 것이 아닌 위조된 것으로 감식 결과 나왔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피고인,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수진이가 알고 있었어요. 피해자의 일기와 녹음을 보면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나오는데요. 그건 제가 말을 안 해서. 박민우의 변명은 갈수록 궁색해졌습니다. 이준호와 최은지도 법정에 섰습니다. 이준호는 자백했습니다. 박민우가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브레이크 라인을 조금씩 망가뜨렸습니다. 급 브레이크를 몇 번 밟으면 완전히 고장 나도록요. 그게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까? 알았습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최은지는 울면서 증언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민우 오빠가 이혼한다고 했어요. 이혼이 아니라 아내를 죽이려 한다는 걸 몰랐다는 겁니까? 네, 아니, 저는. 최은지는 말을 바꾸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통장에 박민우가 보낸 돈이 수차례 입금된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둘이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빠, 빨리 끝내 기다리기 힘들어. 조금만 참아 곧 자유로워질 거야.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수진이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우리 딸은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남편을 믿고 따랐고 딸 하윤이를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딸이 왜 죽어야 했습니까? 돈 때문에, 한 남자의 욕심 때문에. 저는 박민우를 쏘아보았습니다. 박민우, 너는 사람이 아니야, 악마야. 어머니, 박민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우리 수진이가 돌아오니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딸의 목숨값을 제대로 치르거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법정은 숙연해졌습니다. 수아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저는 25년 만에 동생을 찾았습니다. 수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만난 건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동생은 이미 차갑게 식은 후였습니다. 재판장님, 부탁드립니다. 수아는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피고인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재판은 석 달간 계속되었습니다. 마침내 선고 공판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박민우는 아내를 살해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고 공범들과 실행에 옮겼다. 이는 인간의 생명을 돈으로 환산한 극악무도한 범죄다. 피고인에게 살인교사죄, 보험사기죄, 문서위조죄를 적용하여 판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공범 이준호에게 징역 15년, 공범 최은지에게 징역 10년, 공범 김성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박민우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수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아, 봤지? 정의가 이겼어. 법정을 나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에게 인사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의가 승리해서 다행입니다. 밖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딸을 지키지 못한 엄마로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 것입니다. 하지만 딸이 남긴 증거로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해냈어. 이제 편히 쉬어. 재판이 끝나고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희는 수아가 한국에 마련한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넓은 거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창문, 하윤이를 위한 예쁜 방.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 같았습니다. 할머니, 학교 다녀올게요. 하윤이가 가방을 메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이모, 나 데리러 와줘. 그래, 이모가 학교 끝나면 데리러 갈게. 수아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윤이는 이제 밝게 웃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수아와 제가 있어서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왜? 이모는 진짜 엄마 언니 맞지? 응, 왜? 엄마랑 똑같아서 좋아. 하윤이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이모가 있어서 엄마 생각 덜 나. 수아는 아이를 안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모도 하윤이 있어서 행복해. 아이가 학교에 간 후 수아와 저는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오늘 납골당 갈까요? 그래야지 수진이 보고 싶다. 우리는 수진이가 있는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영정사진 속 수진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왔어. 저는 딸의 사진 앞에 국화꽃을 놓았습니다. 내 언니 수아도 함께 왔어. 수아는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언니가 너무 늦게 왔지. 눈물이 수아의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언니가 더 일찍 왔으면 너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수아야. 저는 수아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어. 하지만 어머니. 수아야, 내가 와줘서 엄마는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 그리고 하윤이도 지킬 수 있었고. 저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25년 전 헤어진 모녀가 다시 만나 함께 우는 모습. 수진이도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요? 수진아, 언니가 약속할게.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이 언니가 잘 키울게. 내가 못다 한 사람까지 다 줄게. 그리고 어머니도 언니가 모실게. 25년 동안 못한 효도 이제부터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데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어머니, 저기 봐요. 수아가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이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 같았습니다. 엄마, 언니 잘 살아요. 저는 하늘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수진아. 엄마 잘 살게. 하윤이랑 언니랑 행복하게 살 거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박민우가 면회 요청했대요. 뭐, 저한테 편지도 왔어요. 어머니한테 사과하고 싶다고.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안 만날 거야. 어머니,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수진이만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얼굴 다시 보고 싶지 않아. 알겠어요, 어머니. 수아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이모, 나왔어요. 그래, 우리 하윤이 왔구나.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렸어요. 하윤이는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할머니, 이모, 그리고 나요. 우와, 잘 그렸네. 그리고 여기, 하윤이는 하늘에 그려진 작은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이게 엄마예요. 하늘에서 우리 지켜보고 있어요. 저는 그림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 맞아.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셔. 저녁 식사 시간. 수아는 정성껏 음식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한국 요리 배웠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우리 딸. 우리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하윤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제 계속 같이 살 거지? 그럼 당연하지. 아빠는 안 와? 안 와, 걱정 마. 아빠, 무서워. 하윤이는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모랑 사는 거 너무 좋아. 이모가 엄마 같아. 수아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모도 하윤이 너무 사랑해. 식사를 마치고 하윤이를 재우러 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아이는 수아에게 물었습니다. 이모, 우리 엄마 이야기해줘. 응, 어떤 거? 엄마, 어렸을 때 수아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모는 엄마랑 같이 못 자랐지만 할머니한테 들었어. 엄마는 어렸을 때 정말 착했대. 동네에서 제일 예쁘고 착한 아이였대. 정말? 응, 그리고 엄마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수아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마지막까지 지키려 한 게 너였어, 하윤아. 나? 응,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자라길 바랐어. 그래서 증거를 남긴 거야. 하윤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 사랑해. 많이. 엄마가 다 알아. 수아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가 잠든 후 저와 수아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어머니. 응. 행복해요.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25년 동안 그리워했던 어머니도 만나고 조카도 생기고. 엄마도 행복해, 수아야.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를 보낸 게 평생 한이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 어머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엄마 잘못이 맞아. 하지만 이제는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저도요, 어머니. 우리는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문득 수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수진아, 엄마 잘 살고 있어. 언니도 돌아왔고 하윤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너도 하늘에서 편히 쉬렴. 바람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수진이의 대답 같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억울하게 당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